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우파 국민의힘, 제가 이 국민의힘 앞으로 좀 쓴소리 좀 할게요. 그러니까 정치 패러다임이 좀 문제가 있어요. 대중들과 그 국민의힘 사람들, 여의도 정치를 보고 있으면 아 이게 정치 패러다임이 이렇구나.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 패러다임 이겁니다. 과거급제, 입심양명. 제가 그래요. 윤석열 시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 시대의 정신은 조선청산입니다. 조선청산.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정치가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게 윤석열 정부의 과제일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과거급제, 입신양면, 이게 정치 패러다임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이 패러다임이 보수 정당과 한국 대중을 지배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보세요. 한국 정치가 이슈 대응력이요. 무슨 일 벌어져? 요번에 여러분 택배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아무도 모른다? 이 방송 여러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택배 관련돼서도. 그러고 났더니 진짜 사고가 터지죠. 그런데 여의도 정치인들은요, 보수 사람들은요, 많은 분들이 알면서 모른 척 했을 거다 그러는데 아니요, 진짜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몰랐다고요. 이슈 대응력 자체, 여러분 페미 있죠? 페미도 몰랐잖아. 페미도 모르고 택배도 모르고. 유재일 방송을 보면 그게 한 7개월 있다가 막 사고가 터지고 막 2년 있다가 진짜 사고가 터지죠. 지리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날 잘 봐요 여러분. 쟤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던 게 나중에 진짜 터지잖아. 그쵸? 솔직히 누가 페미 이슈가 이렇게 될지, 반페미가 이렇게 대선의 중심이 될지 누가 알았어? 나만 알았나? 아무튼 한국 정치가 이슈 대응력이 떨어지고 명분론에 지배당하는 이 기본 원인이 정치관, 정치를 바라보는 세계가 문제예요. 네, 흥부의 방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슈퍼챗은 빵빵 쏴줘야 돼. 내가 열심히 이거 읽는다고 여러분들 안 쏴주고 그러면 나 슬퍼. 나도 이거 노동이야. 정말 빡센 노동이야 여러분. 자, 여기서 보세요. 정치의 스토리텔링은 여러분 주관자, 이게 스토리텔링은 누가 기자들이 주로 하는데, 스토리텔러, 그러니까 기자들도 여러분 스토리텔러, 근대적 지식인의 정체성이 아니라니까. 관료 정체성이에요. 관료 정체성. 근데 여러분 언론사에서 기자 뽑는 게 무슨 고시는요 여러분. 고시는 관료 뽑는 시험이에요. 관료 뽑는 시험인데 관료가 아닌데 언론고시라는 표현을 왜 써요? 다들 그렇게 고시라고 표현 썼었잖아. 지금은 또 다 경력직으로 뽑지만, 이것도 없어졌지만. 관료가 아닌데 언론고시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쵸? 시험을 통한 지위의 획득, 그리고 중앙정계와 관료로의 진출, 이 기본 구도를 보수정당은 현대정치로 바라보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죠. 사법고시 붙은 사람, 행정고시 붙은 사람, 그 다음에 언론사, 요 정도가 서로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정치를 다 안다고 생각을 한다. 환장하는 겁니다. 언론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보수 정치판 가면 여러분 그게 다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 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법고시, 행정고시, 언론고시 이 3대 고시는, 그러니까 이게 관료, 정치에 들어가는 자격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과거야. 그러니까 조선이라니까. 아직도 자격시험인가 동시에 정계에 진입하는 통과 의뢰인 거예요. 이 시험. 그러니까 시험 봐서 과거 급제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거지. 이 인식이야. 이 인식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슈예요, 이슈. 그러니까 근대 정치는요, 여러분 갈등을 조정하는 거예요. 근대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치의 근본이지, 입신양면 내가 출세하는 게, 그게 출세는 하긴 하지만 그 출세 이전에요. 보현님 감사합니다. 출세 이전에 이슈, 프로블럼 솔빙, 갈등 조정, 이게 여러분 현대 정치의 기본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갈등 이슈가 그걸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올리 대한민국 여의도 정치판의 갈등이 지들 자리 차지하는 거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저 새끼가 자리를 가지려고 그럼 너랑 나랑 싸우자 이 새끼야 하고 같은 내부 투쟁을 하죠. 우리가 권력을 잡았는데 내가 공천을 여기로 가야 되고 내가 저기 기관장을 가야 되고 내가 장관을 가고 내가 공천 지자체 내가 내 똘마니가 지방의회 가야 되고 내 똘마니가 지방공사 사회이사가 야야야 내 자리야 이 새끼. 서인 동인 이지랄을 지금 정치판이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에 국민들이 무슨 이슈가 뭐야? 몰라? 젊은 애들이 뭐 페미 반 그게 뭔데? 택배 그게 뭐야? 이런 모질이 같은 인간들을 봤나? 사회 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전혀 몰라. 지들 간에 야 걔가 몇 긴데 누구랑 붙어먹어서 야 걔가 어디랑 결혼을 해서 그 집안에 그쪽에 거기 땅이면 건물이 걸고 거기서 돈 거기서 그 집안에서 다 나오잖아. 집안 얘기, 족벌 얘기, 파벌 얘기, 기수 얘기 그게 정치냐? 그게 정치야? 문제는 이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처지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가, 이게 여의도 정치판 보수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여러분 뭐라고 부른다? 꼰대, 왕꼰대. 아 보현이 아니라 보원이군요. 네, 제가 창피해. 보원입니다. 네, 보원님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 이후의 정치는 여러분 먹거리가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 보세요. 네덜란드는 저기 말라카가 아니라 여기 뭐지? 이게 이쪽에 그 향료제도 지역이 뭐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그런 데 가서 향료를 확보한다. 캘커타 가서 거기 면직물을 확보한다. 모직물이 아니라 면직물을 확보한다. 고려에 가서 백두산 근처에 가서 인삼을 확보한다. 저기 아이보리 코스트 가서 상아를 확보한다. 반도체를 만든다. 뭐를 한다. 이게 근대 이후의 정치는 여러분 무엇이 이권이냐, 어떤 상품과 어떤 자원을 하느냐, 자원, 산업, 기술을 통한 부의 획득이 정치의 메인 이벤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메인 이벤트로 정치에 아직도 안 들어와 있어. 그거는 뭐 알아서들 하겠지. 삼성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정치가 상관이 없기는 무슨 개뿔 같은 2차 산업, 전기 자동차, 기타 등등 현대가 알아서 해. 몰라. 우리 이런 인공지능 알아서 자, 이게 현대 정치 제국 경영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국 경영. 정치는요, 여러분. 현대 정치에서 정치는 여러분 제국 경영. 이거라고. 국가 경영이라고, 경영. 그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빠져 있어. 이것들은 그냥 파워 게임이 정치인 줄 아는데 파워 게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이 왼수 같은 인간들아. 신경홍님 감사합니다. 열받아. 여러분, 전쟁 또한 그 수단이에요. 전쟁 자원 확보하고 식민지 확보하고 시장 확보하고 전쟁 또한 그 수단일 뿐입니다. 조은덕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 고민 자체를 유기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요,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문제가 나오면 보수 정치인들은 야 잠깐만, 도마뱀 무슨 일이든 척척해낸다, 이게 있었어. 뭔 개소리냐고요? 보세요. 답은 단순했어요. 서양을 따라하자. 야, 미국에서는 이런 거 만들어. 야, 이 연금제도는 독일에서는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서양을 따라하자. 선진국이 되자. 따라하자. 이거야. 미국 가면 이런 것도 있어. 몰랐지? 일본 가면 이런 것도 있다. 일본에서는 코끼리 밥통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좋아. 막 이런 거. 그냥 외국이 뭐가 있다. 미국에 뭐가 있다. 일본에 뭐가 있다. 유럽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시파와 결국 그 관료제와 유학파, 관료 중에 유학을 가든 군인 중에 유학을 가든 유학파들이 미국 해외에서 배워와서 저기서는 이렇게 하던데요.
제철소 만들자. 일본에서 회장님한테 무릎 꿇고 가서 배워오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 관료제와 유학파 그리고 권위적인 군부 이게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보수의 한국 보수의 실체였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가 무슨 프로블럼 솔빙을 하긴 뭘 해. 우리나라 대학이 무슨 세계적 대학이 되기는 해. 그냥 외국을 가자. 그래 외국을 가서 배워와서 우리나라의 프로블럼 솔빙을 하긴 하면 다른데 한국 너무 꽂아 나 여기서 주저앉을래. 이러니까 지금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한국이 발달했네? 한국이 발달했어. 이제 따라쟁이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이제 따라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왔네? 2번. 한국의 문제는 한국 특유의 문제다. 해결책이 외국 따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솔루션으로 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한국이 너무 잘라져서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출산 문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면 우리가 프로블럼 솔빙을 해야지. 해외에 답이 있겠어? 없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응? 자, 이게 보세요. 한국 보수는 이제 이슈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되고 이슈를 발굴해낼 수도 있어야 돼. 한국 보수는 이슈 개발 자체가 안 돼요. 미국에서 뭘 배워왔는데 이런 게 있었어. 일본은 제철소를 만들던데 제철소가 이렇게 돌아가. 우리도 제철소 만들자. 이런 게 이슈인데 나라에 으쌰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보수는 이런 아젠다를 여러분 개발할 능력이 없어진 거야. 그냥 외국에서 보고 온 게 없으면 외국하고 우리랑 똑같아. 우리 잘 살아졌다. 이거로 끝나거든. 응? 그치. 남은 만주 7.18 만주에서 제국 경영은 만주에서만 가르치던 것 같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이 만주에서 유학해 왔던 분들이 제국 마인드가 있었지. 아무튼 근데 문제는 말이죠. 진보는 이슈를 개발을 해. 이 진보의 잣대로 어쨌든 이슈를 만들어요. 시민사회에서 만들어 오죠. 시민사회란 필터를 거쳐서 노동, 환경, 뭐 인권 이런 이슈를 계속 질러 이 새끼들은. 좋은 말은 안 나와 이 새끼들. 계속 발굴해 오는데 문제는 이 이슈를 처리하는 프로세서, 이 대가리가 세계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이슈가 왔어. 이거를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프로세서가 여러분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야? 이게 말이 돼? 주사파적 해석 일색이에요. 이슈를 발굴해서 환경 문제, 노동 문제 뭘 발견해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통일, 평화 뭐 이런 민주노총 여러분 조국의 통일 이런 뭐야 얘네? 뭐든 들어가면 결국 주사파적 해석을 거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온 거 보세요. 반핵, 탈원전, 재생에너지, 뭐 창신수행, 도시재생, 노들섬, 윤미향 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파탄으로 이어져. 또 답이지. 지금 진보가 의제화시켜서 정권 잡고 추진한 거의 모든 게 여러분 답. 그래서 우리가 이거 문재인 정권 안 되겠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SJP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도 지금 보수 정치도 이대로 가면 반드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뭐 하지? 글쎄 자유민주주의인데 뭐를 할까? 산업 뭐 그런 게 준서가 이거 희룡아 세우나 우리가 보스가 누구냐 자기 누구냐 싸우자 이거 공천 내가 할 거야 막 어이구야 아우 쉣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러면 좌파 애들한테 또 엄청 두들겨 맞을걸? 국민들이 이 새끼들도 답이 아니네. 국민만 불쌍한 거야. 난감하네. 이 상황이 한국 정치가. 그러니까 지금 보수분들한테 입신양명이라니까. 과거 입신양명 출세 이래서 정치가 지위를 획득하는 거야. 권력과 이권을 장악하는 거고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근대 정치는, 현대 정치는 옛날엔 여러분 귀족들이 귀족 신분 이렇게 하고 국민들 밑에 사는 사람들 다 배제하고 지들끼리의 그런 뭐 혈족 이런 거 있지만 우리 그런 정치 하는 거 아니잖아. 하면 근데 지금 호족들이 그런 식으로 정치들을 해. 안타깝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원하는데 호족 정치를 한다고. 국민의힘도 얼마나 웃긴지. 야, 이 집안애를 여기다 공천을 해야 돼. 얘가 이 집안이 이 지역구에서 꽉 잡고 얘를 공천해야 돼. 도련님 하나가 공천 받으면 원래 있었던 당협위원장, 야, 당신은 옆으로 가서 여기서 공천을 받아. 그럼 나는 한 명의 도련님을 받기 위해서 공천이 엉망진창이 돼. 그게 2020년 국민의힘 공천이었어. 내가 보고. 와, 야. 아니, 얘가 뭔데? 그 도련님 무슨 도련님? 돈 많은 집 도련님. 이 사람한테 돈 받았어? 누가? 그거는 얘기해 줄 수 없어. 와, 이런 참 진짜. 와, 내가 와, 이게 여러분 얼마나 국민의힘이 한심한 정당인지 여러분 느낌 오세요? 내가 그래서 일단 이번에 정권을 바꾸는데 이걸 여러분 싹 지지자들이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싹 갈아엎어야 돼. 자, 보세요. 정치에는 이슈를 프로세싱하는 게 현재 정치의 본질이다. 이슈는 갈등을 담고 있는 거고 그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을 완화하고 솔루션을 찾고 입법을 하고 이건 이렇게 합시다. 사회적 합의를 하는,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이 갈등이 있는 이슈를 프로세싱해서 해소하고 풀어내는 게 현대 정치의 본질인데, 그러면서 헛소리하는 것들을 밟기도 하고, 그렇죠? 이번에 택배 이슈도 여러분 어떻게든 정리가 되겠죠? 자, 봐요. 가치 배분을 끊임없이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 현대 정치의 기본입니다. 현대 정치의 기본인데요. 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갈등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시스템과 함께 권력이 붕괴해요. 정권이 붕괴하죠. 당연히. 기능 장애가 발생하면 국민들이 니네 아니겠다 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막, 그러면 지금 정권을 잡는 국민의힘은 기능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야,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어떻게 했지? 기능 장애가 발생했어. 그때 어떤 기능 장애가 발생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그런 기능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절한 반성을 하는 게,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민주당도 마찬가지. 요번에 정권은 잃죠. 그럼 우리가 무슨 기능장애를, 우리 프로세서가 주사파 프로세서 빼내고 자유민주주의 프로세스 넣자. 민주당도 당연히 그 프로세스로 가야지 국민들이 투표해서 니들을 응징한 맛이 나지. 너희들을 죽이려고 했겠니? 니네들 프로세서를, 대가리를 바꾸라고. 주사파 프로세스가 아니라 이슈 프로세싱, 이거를 패러다임을, 주사파 패러다임이 아니라 새로운 국민들이 매력적이고 이 솔루션이, 이 아웃풋이 괜찮다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바꾸라고. 니들의 세계관은 끝났어. 똥팔육더라. 그런데 지금 우파들도 지금 나는 대단히 이런 거에서 지금 던지는 그 광주 쇼핑몰 기타 등 이런 화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프로세싱 하겠다 구호를 던졌죠. 그럼 그 내부에서도 이슈와 이 갈등 해소의 프로세싱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차례 반복되고 있지요. 정권이 무너지고 저 권력이 고쳐가. 그런데 개선이 안 돼. 왜? 아웃풋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지위가 문제거든. 한국 정치인들은 정권을 잃고 그래도 정권 잃고 내가 그러니까 지위 획득이, 우리 정당이 무슨 프로세싱을 못하고 무슨 아웃풋을 못 냈구나, 이거에 대한, 우리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어떻게 잘못했구나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정치는 지위 획득 파워게임이라고 보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야. 국민들도 그 담론으로 무슨 조선시대 사극 보듯이 정치를 바라보고, 언론 기사들도 기자들도 자기가 출세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도 관료제, 중앙정부, 중앙,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그러죠. 진짜 비판적 지식인 스토리텔러는 유재일이 되는구나. 갑자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을 즐기고 있죠. 내가 대한민국에 할 일이 많구나. 여러분, 이거 뿌듯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럼 전 더 열심히 하겠죠. 뽕을 쳐맞고. 지금도 여러분 이 하는지 이 말하는 톤, 이 힘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뽕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정권 교체가 계속 되고 있는데도 현대 정치로 나아가는 속도가 느리죠. 근데 이게 속도가 느리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그래도 이게 빠른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 근대 정치 시작을 늦게 시작했거든요. 이 시대를 우리의 관점에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갑갑증 때문에 느린 건데 그래도 해내야죠, 여러분. 서양이 여러분 수백 년에 걸쳐서 이뤄낸 걸 우리는 100년 만에 다 이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2048년까지는 모든 문제나 이런 걸 다 끝내버리고 싶어. 국민연금 문제, 뭐 인구 문제까지 2048년은 여러분 해결 못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100년 내에 서구 한번 화려하게 따라잡았다가 아주 오지게 망할지, 아니면 그 모든 문제를 다 하고 진짜 선진국을 확고부당한 인구 구조도 이렇게 딱 종형으로 딱 돼 있는 그런 나라가 될지 2048년 앞으로 한 20년 후면은 결판이 날 거 아니야. 딴 나라 대비 여러분 100년 내에 이걸 쇼부를 본다는 건 여러분 대단히 빠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답답해 죽지. 그래도 우리는 1950년에 전쟁 겪진 않았잖아요. 이 나라 역사에서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전쟁을 안 겪고 배를 골치 않고, 배 골치 않기 위해서 통일벼를 먹진 않잖아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죠? 도시락 뚜껑 열어봐. 보리쌀 위에다 혼분식 안 한다고 혼났잖아. 너는 쌀밥만 가져왔냐? 여러분 부자고 가난 얼마나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 비슷한, 공산주의가 아니죠 전체. 근데 그 전체주의라고 하면 안 돼. 나라가 식량을 사올 수도 없는데 사람들이 배고플 수는 없으니까 혼식, 통일벼엔 혼식. 야, 악기바리가 못 말리는 통일벼 먹어.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1980년대 돼가지고 우리가 3조 5항이나 뭐냐 해서 어머 통일벼가 남아도 내 이제 통일벼 됐어. 그게 여러분 야 얼마나 됐어. 식량 문제 그거 해결하지. 통일벼 가지고 뭐 새마을 운동 막 농촌진흥청 만들어서 배골치 말자 아싸 으쌰 통일벼 이거 여러분 야 대한뉴스에 보면 그런 기록 다 나와 있습니다. 재밌어. 누가 유튜브에 대한뉴스 이거 옛날에 영화관 앞에서 했던 거 정부 기록원된 같은 데서 좀 올려주지. 이런 거 하면서 대한뉴스 이렇게 틀어줄 수 있게. 엄마 그랬지. 난 저걸 기억 못하지. 막 태친탕에서 젊은 저런 게 있었어. 80 먹은 누나가 어머 나 여기서 지금 40 먹은 매력적인 언니인 척 했는데 어머 나 이거 알면은 80 먹은 할머니 이거 친하지. 난 뭐 몰라요. 처음 봤어요. 막 100년 만에 이걸 해내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사회의 여러 분야 중에서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근대화가 가장 늦은 게 여러분 정치예요. 이제 여러분 이 윤석열 정권 2022년 이후에 한국 정치에서 여러분 좌거 우건 정치를 현대화하자. 정치를 현대화하자는 거예요. 현대화하자 뭐라고요? 이슈를 프로세싱하는 걸로 정치를 바라보자. 그리고 기자들도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정치인들 그 구중궁궐 싸움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그걸로 스토리텔링하는 거 그걸 좀 벗어나자. 여러분 요번 대사에서 그래도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반패미라든지 뭐 중국을 향한 경계의식이라 이런 이슈가 여러분 친노냐 친박이냐 이런 우상숭배가 이슈를 받아들인 윤석열이란 정치 초짜가 대통령이 되는 정치 혁명이죠. 자, 이제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슈가 인물보다 더 중요한 걸 처음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겪은 선거다, 이번이. 이걸 여러분, 이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하자. 이제는 정치 구도다, 뭐다 이런데, 아니야, 이슈다! 구도를 만드는 것도 이슈다. 정치를 선진화하자. 그리고 이 정치의 이 갈등을 조정하는 이거로 정치를 만들고 이슈의 중요성을 얘기하게 해서 5년 전부터 민주당과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노력했던 여러 사람과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신님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윤석열 정권 아래의 보수들은 함께 외치자.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시대 정신 뭐라고요? 탈조선, 탈식민지,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도약. 그쵸? 여러분 이런 거 멋지잖아. 이래야 여러분. 이래야 보수가 집권해야 될 이유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이야. 이런 정치가 뭐냐? 정치는 갈등 해소의 프로세싱이야. 파워게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 유재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시민이다. 연설 한번 했습니다. 24분이나 떠들었네. 쇼츠라고 생각을 했는데 24분을 떠들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